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말, 또 교훈이 되는 말 한마디를 듣는 것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은혜이고 복이겠죠. 전문가를 만난다. 그리고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쌤TV에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과정과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와 그리고 에너지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 그 이야기의 첫 시간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문가를 만나다 그 첫 시간 두 분을 함께 모셨는데 여러분 모델 아세요? 모델? 성경에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증인이 다르게 말하면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모델협회 우리 임주환 회장님하고 현직 모델이고 교수이시면서 시니어 모델 강사인 이류영 교수님을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회장님은 한국 모델협회 회장님 2018년부터 하셨죠? 네.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소속. 네. 그러니까 가장 그 공인된 기관으로서는 맞습니다. 이제 모델협회 하나가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네. 사실 우리 임주환 회장님도 배우로서도 역할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작품에 출연 좀 하셨어요? 저는 모델 활동을 이제 85년부터 95년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는 정말 아임 모델이었어요. 우리는 모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는 패션 모델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모델들이 다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갑자기 그 MBC 드라마 캐스팅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연기 안 해. 저는 연기 연습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미팅을 한번 했는데 그것도 MBC 드라마의 수키라고 정말 수목 드라마 50부작인데 그 남자 주인공을 뽑는 건데 미팅하고 그 이미지만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이야. 정말 MBC에서는 정말 일이 없던 일인데 근데 저는 그때도 모델이라는 게 너무 좋았고 너무 모델인이라는 생각에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거기에 비중을 많이 안 뒀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50부를 끝나고 또 KBS 또 이제 검이라는 그 수키라는 드라마를 끝나고 검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확실히 사람이 꿈에 한번 잡혀 있어요. 모델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모델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드라마를 그만두고 그때 IMF 시절이었던 거예요. 97년도. 정말 그 패션 쪽에 모델 쪽에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때 참 신기하게도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앙에 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 연기의 꿈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연기의 꿈을 막 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해서 이제 돈 벌러 다녀야 되는데 이미 연기는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연기 학원을 다니게 된 거예요. 아까 연기 학원은 그러니까 아주 실제 드라마 한 100개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연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네. 그때부터 다시 배워서 제가 7년 동안에 그런 공백기가 있었는데 7년 후에 하나님께서 야인 시대를 다시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인 시대, 무인 시대, 뭐 보디가 다시 작품을 하다가 2004년도에 대덕대학교 그 모델 학과를 만들게 됐고 또 어렸을 때 꿈이 또 선생님 꿈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전에 저희 학교가 있잖아요. 이제 학교에 내려가게 되고 어쨌든 시간이 금방 훅훅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또 잘 되고 또 진출하는 거 봐서 또 너무 큰 기쁨이 생긴 겁니다. 보람도 생기고요. 물론 가끔 이제 드라마나 활동도 조금씩 했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가 한국모델협회 회장도 맡게 됐고.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이제 고난 속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 이런 분 얘기 들으면은 저런 거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아니요,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오히려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막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왕성한 활동이 좀 주춤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느낌은 어때요? 제가 그럴 때 신앙심이 막 생겼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집이 원래 불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할머님께서 저는 이제 학원 대신에 교회 성경학교를 보냈어요. 집이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신앙에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거기서 그 좀 전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활동할 때 한참 조금 힘들어질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번뜩 생각이 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영화 배우, 탤런트 그러면은 그냥 오로지 하나 예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고 얼마나 개성이 강하냐, 맞습니다. 어떤 자기 달란트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저희 활동할 때만 해도 여자 패션 모델은 178.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디 바란스, 또 본인의 캐릭터 외모 지상이 아니고 그 본인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패션위크 같은 데 보면은 예전에는 그룹으로 이렇게 브랜드 쇼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한 명씩 나오는 패션쇼가 많거든요. 관객들이 앉아있고 한 명씩 걸어오는 거 보니까 키가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광고 모델도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가 맞으면 그 내추럴 모델들 있잖아요. 뭐 뚱뚱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마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나이 먹은 시니어 모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몇 번 오디션을 거쳐서 저 광고주와 디자이너가 나 같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만나면 그게 이제 오디션 합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가졌던 이전의 상식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나 모델 할래 그러면은 네 얼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개념이 다 깨진 거죠. 네, 그렇죠. 모델이란 지금 어쨌든 그래도 비주얼 외모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성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오디션 같은 거 보면 연기 오디션이나 가수 오디션들 보면 앞에 나와서 실력도 열심히 보이고 하면 뭔가 되는데 모델 오디션이라는 건 이미 걸어 나올 때 체크가 되는 게 오디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섰을 때 바로 구별이 그 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너 빠져, 너 비켜, 이 사람 확정. 그러니까 내가 생긴 걸로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자, 마네킹 취급을 당해요. 저희가 연기자나 가수처럼 어떤 연기나 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서 있는 그 모습만 보고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내 거를 다 보여주지 못하고 내 외모로만 판단받는 거에 대한 실망감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네. 꼭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학원도 가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뭐 전문적인 배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단계가 있어요? 단계? 저는 청소년들한테 정말 모델의 진로를 택했을 때는 정말 패션쇼를 보든 모델을 접했을 때 가슴이 뛰는지 내가 정말 진짜 하고 싶은지 꼭 체크를 하고 그쪽에 도전해야지 그냥 누가 예쁘다 잘생겼다 키 크다 그 소리 듣고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상처도 많고 그렇죠. 실패도 많이 겪게 되거든요. 정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이 열정이라는 게 정말 그런 정말 가슴 뛰는 게 있어야만 이쪽에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이제 이 책에서 본 것도 그런 거예요. 성공은 내가 모든 걸 많이 이뤄내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거운 게 성공이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은 모델 경력이 몇 년 차예요 지금? 21년 차입니다. 네. 우리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레임, 또 기쁨 이런 것들이 나를 많이 이끌어갔어요. 아니면은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냥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서는 무대를 봐도 아직도 설레거든요. 네, 저도 저 무대에 같이 서고 싶고. 네. 일단 그 아카데미 같은 데서 기본적인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수료를 해야 되고 예전에는 정말 패션 모델, 광고 모델 딱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패션 모델이 광고도 하고 광고 모델이 패션도 하고 또 인플루언서도 하고 피팅 모델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그렇구나. 요즘에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면 그 키즈 모델, 뭐 패션 광고 또 피트니스 모델이 요즘에 또 인기가 좋습니다. 운동하는 분들. 요즘에 그 인스타나 그런 데 계정 보면 뭐 피트니스 네. 모델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미즈 모델이라도 주부 모델이 있습니다. 주부 모델이 있고 또 레이싱 모델도 있죠. 레이싱 모델도 있고 또 요즘에 강세가 아무래도 이제 45세 이상 그 시니어 모델. 네. MZ 세대 일을 요즘에 시니어 모델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어요.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길거리 가는데 누가 사진을 찍더니 이게 모델 시켜보자, 뭐 탤런트 시켜보자. 그래서
뭐 연기 학원에 등록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키즈 모델 학원도 많은데 그냥 있으면 애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길거리 보내주면서 캐스팅을 해서 예쁘다 한번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부모님 마음은 우리 애가 캐스팅된 거 아니야? 그렇지. 생각해서 이제 학원에 등록을 좀 유도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학원에서 중요한 게 네. 이제 어떤 학원을 가느냐. 네. 좋은 학원을 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원들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정말 진짜 그쪽을 원하신다면 저희 한국모델협회 문의해 주시면 네.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상담도 좀 해주나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런 과정을 꼭 거쳐서 하시는 게 좋은 게 그렇죠. 그런 이제 잘못된 길거리 캐스팅에서 좀 안 좋은 그런 시설에 갈 수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돈만 요구하고. 네, 아까 키즈 모델 단계 다음이 주니어 모델인데요. 주니어, 예. 그때는 정말 공부하는 게 좋아요. 중고등부 때는 그런 거 네, 하지 네. 말고 모델은 고등학생 넘어가면 좀 할 수 있는데 딱 중학교 타겟 정도 되면 정말 일거리가, 드라마에서 배역도 그렇고 광고 모델 그 캐스팅도 그렇고 정말 없는 편인데 이제 그때는 무리해서 애를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보내지 말고 차라리 그때는 공부를 더 시키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시니어 모델 말씀하셨는데 시니어 모델도 요즘에 대학마다 지금 다 있습니다. 평생병원에 시니어 모델반이 이렇게 좀 다 자녀들이 크고 그렇죠, 정말 그렇죠. 우울증이 겪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시니어 모델 대비해서 정말 행복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KMA 시니어 모델도 정말 행복이라는 주제로 시니어 모델들이 모델로 나와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보기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적으로 뭐 탑 모델처럼 활동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김칠도 선생님도 그렇고 요즘에 얼마 전에 그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MBN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시니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에서 1등 하신 분도 우리 KMA 출신이시고 그런데 몇 분이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 계세요. 얼마 전에 그 윤여정 선생님께서 아마 그 무슨 그 인터넷 그 홍보에 젊은 애들이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나가서? 모델을 하시고 네, 그때부터도 이 광고판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시니어들이 점점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세대가 또 연령층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는 네, 어떤 네. 모델 그러면은 괜히 우리는 좀 저 높이 있는 분들처럼 여겨지고 우리와는 좀 가깝지 않은 사람들처럼 저 멀리서 이렇게 늘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처럼 여겨서 가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직업적으로 보면 늘 분장을 해야 되고 남이 입혀준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고 하는 명령과 지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니까 어떤 이 길을 쭉 가는 과정 속에서 외로움이나 또는 내가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든다든가 그런 어떤 시간들은 없어요? 모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자기 관리인데요. 자기 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게 몸과의 싸움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관계성에서 남아 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먹어야 되고 그렇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뺏기는데 그래서 실제로 탑 모델들 이렇게 보면은 그 혼자 활동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만의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같이 다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참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해가 돼. 혼자 이렇게 우울감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남 하는 대로 똑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뭔가 좀 본인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관리법이 필요한 건데 그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먹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만나면 먹어야 되고 그렇죠. 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식단을 해야 되니까 전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너만 다이어트 하니? 그러니까 같이 만난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자리에 안 나가게 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철저히 자기 싸움이잖아요. 네. 뭐 사람인데 왜 욕구가 안 생기겠어요? 다 네. 먹고 싶은 욕구, 냄새가 나면 마저 네. 막 뛰어가서라도 먹고 싶고 배고플 때는 네. 더 먹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어요? 이제 운동이랑 식이요법을 같이 좀 병행하면서 이제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글로벌적인 활동하는 유명 모델이 최근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 친구는 2달 동안 그래서 물만 마셨었다고 이유가 캐스팅 갔는데 너 저번 시즌보다 살이 좀 찐 것 같아 그 얘기에 충격받고 캐스팅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물만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살을 쭉 뺀 그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 운동이라는 게 이 근육이 빠지면 점점 더 우울해지고 이렇게 그렇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본인이 개발을 하고 계속 나가야 그걸 견딜 수가 있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집에 더 혼자 우울해지거든요.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면 그걸 좀 이겨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델을 꿈꾸는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너 운동을 안 한다면 모델의 꿈이 없는 거다. 맞습니다. 정말 이 몸을 계속 움직이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엔 또 이제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워킹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하면 자기는 됐다고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끝없는 연습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계속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해야 되고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그런 테크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연기 같은 것도 자기가 항상 부족한 거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외모 나는 괜찮으니까 뭐 그렇게만 생각했다가는 남들한테 뒤지게 되죠. 뒤처질 수밖에 네. 없고 만약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얘는 안 시키고 싶어. 근데 한다고 막 때를 써. 이 친구가 정말 꿈이 있다면 나는 한번 시켜보라고 해요. 아. 왜냐하면 계속 그 후회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도 지나고 그리고 또 가장 또 예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좀 도와서 에이전시도 좀 소개시켜주고 같이 한번 좋은 학원도 정말 하고 싶다면 소개시켜주고 근데 그 엄마가 강력하게 정말 우리 아무리 봐도 조금 이 친구는 그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애가 있잖아요. 엄마가 강제로 예, 그런 친구들은 좀 엄마를 먼저 설득을 해서 저도 일단 그냥 시켜보라고 해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왜냐하면 경험해보면서 본인이 안 된다는 걸 또 느끼고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하고 싶은 거를 억지로 말리는 것보다는 해보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좀 다시 잘 정리해보는 게 서로 좋은 것 대부분이 같아요. 그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뭐 우리 아이가 안 예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 네. 예쁘고 또 자랑스럽고.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다양한 모델 중에 좀 신앙의 모델이라든가 또는 인성의 모델이라든가 또는 사람과의 관계성의 모델이라든가 어떤 그 외모 쪽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말 한마디 하는 거라든가 이런 다양함 속에서 네가 기준이 되죠. 네가 방향이 되죠. 라고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네. 하는 생각이 신앙에서는 게 들어요. 정말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우선이 되지만 또 이게 인성까지 갖춰져서 뭐 기도하고 신앙에 서 있으면 남들 보기에도 정말 더 모델이 되는 그렇죠. 것 같고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모델 협회의 어떤 앞으로 미래 비전이라든가 네. 어떤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시죠. 어쨌든 그 한국 모델협회는 이제 모델들이 행복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키즈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하게 모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모델협회를 통해서 이 모델을 꿈꾸는 뭐 어린이들이나 시니어 모델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저희는 지도해 주는 게 목표입니다. 또 저희가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라고 또 이렇게 해외 그 아시아 전 지역 28개국이 모여서 그래요? 대회도 하고 그 주관을 여기서 하나요? 예, 우리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하고 한국 모델 공동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is one,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페스티벌도 하고 시상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번 달에는 그 페이스 오브 코리아와 또 K 모델 어워즈라고 이제 한국 모델 시상식. 그래요? 네, 그때는 키즈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우리나라 최고 모델들이 와서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 모델들이 그 바로 서게끔 또 처우 개선, 권익 보호 그런 거에 이제 모델협회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76년도부터 저희 그래도 단독으로 정말
그 정통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항상 보면 그 모델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있고 제가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저는 언제든지 그 열려 있거든요. 오면 언제든지 같이. 그렇게 모델을 지망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또 그런 꿈도 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그런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좀 많이 좀 퍼날르고 많이 좀 이야기를 해서 모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깃대와 같은 공간으로 한국모델협회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두 분이 이제 귀찮아하지 않고 잘 상담해주고 우리 교수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인증되지 않은 사설기관에서 교육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인증되지 않은 기관 통해서 교육받는 거 피할 수 있도록 잘 조심하고 그리고 그냥 겉모습 화려한 것만 보고 모델을 막연히 하고 싶어 하지 마시고 뒤에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무대 그렇죠. 위에서는 화려하지만 저희 뒤에서는 행거 밑에 쪼그려 앉아 있고 정말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도전 정신이나 열정 없이 그냥 단순히 그 화려한 빛만 바라보고 오는 나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델은 단순한 마네킹이 아니다. 네, 원래 모델의 어원이 마네킹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델은 단순히 그냥 옷 입고 보여주는 사람으로만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좀 전에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델과 제품이 만나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다시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델이 되고 싶으면 저는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네. 꼭 한번 도전해보고 그 대신에 그 한국모델협회가 도와주겠다. 네. 임주환 회장님 입장에서 모델이란 딱 한마디로 하면 네. 모델이란 그 닮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닮을 왜냐하면, 만한 가치. 비주얼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모델을 통해서 모델이라는 게 본인의 얼굴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서 입고 있는 의상이나 또 들고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돋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인성까지 겸비한.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모델이라는 건 인성이든 비주얼이든 정말 닮고 싶다. 그래서 정말 닮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닮을 만한 가치.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전문가란 소리를 들으면서 한 길을 올곧이 가고 있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두 분 우리 임주환 회장님 또 이르은 교수님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